슈퍼마리오 풍으로 꾸민 침실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던전 앤 드래곤을 플레이하던 꼬마 매튜 패트릭은 재능이 많은 아이였다.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했던 매튜는 춤추며 노래하는 쇼카이어 합창단에 가입했으며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를 연주하고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무대쇼에 참가했다. 뛰어난 두뇌까지 겸비한 매튜는 SAT에서 1600점 만점을 맞고 신경과학 전공을 택해 대학에 들어갔다. 주말이면 회원제 사교 클럽 파티에 참석하는 남학생들과는 달리 매튜는 금요일 밤이면 어린 시절처럼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 인기 비디오 게임 젤다의 전설을 하며 밤을 보냈다. 대학 졸업 후 매튜는 영국 배우를 꿈꾸며 뉴욕으로 갔다. 2년 동안 여러 무대를 전전했지만 브로드웨이의 배고픈 여느 배우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이었다. 매튜는 배우의 꿈을 접고 멀쩡한 직업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기나 감독 경력은 혁신적인 기업에서 선호하는 기술이 아니었다.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누구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매튜의 자신감 역시 땅에 떨어졌다. 매튜는 자신이 오디언스를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 새로운 미디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기업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리라 생각했다. 게임 방법을 배우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보다가 게임 이론 동영상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게임 이론은 매튜에게 게임에 대한 열정과 수학 및 해석학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튜브 동영상 시리즈가 되었다. 매튜는 1년에 걸쳐 56개의 동영상을 올렸고 게임에서 수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독특한 해석에 관심이 있는 50만 명의 유튜브 가입자가 그의 오디언스가 되었다. 현재 게임이론은 1169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채널로 성장하였고 매튜는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 오디언스를 모으고 조회수를 높일지 조언하는 컨설턴트로 인기가 높다. 최고의 유튜브 스타들은 물론 유튜브 역시 매펫의 조언을 얻고 있다. 세계적 히트를 기록한 오다 에이치로의 만화 원피스는 해적왕 골드로저의 보물 원피스를 찾아 세상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든 대적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세상은 크리에이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피스를 찾아 유튜브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당신이 1000만 구독자를 거느린 한국의 매튜 패트릭을 꿈꾼다면 먼저 당신의 스위스팟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스위스팟은 자신이 가진 지식 혹은 기술 분야와 열정의 교차점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매튜의 게임 이론 채널은 매튜가 가진 수학 해석학 전문 지식과 비디오 게임에 대한 열정이 합쳐져 탄생했다. 1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클라우스 필고르는 음악 공연과 자신의 고추사랑을 결합시킨 독특한 콘텐츠를, 구독자 888만 명을 보유한 미셸 파는 그림에 대한 기술과 화장에 대한 열정을 결합시킨 메이크업 콘텐츠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다. 성공한 콘텐츠 창업 주제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뛰어난 지식이나 독특한 기술을 찾아냄으로써 작동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란 연구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이다. 콘텐츠 마케팅 연구소의 광고 총괄 책임자 조지프 칼리노프스키는 위의 정의에 따르면 록음악 밴드 키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스타워즈 액션 피규어, 잭 다니엘스를 포함한 여러 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에 어느 주제에 대해서도 조지프는 웬만한 사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풍부한 지식을 자랑한다. 지식 분야뿐만 아니라 조지프는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기술은 무엇인가를 잘하는 능력 혹은 어떤 개인이 전문성이나 능숙도를 가지고 있는 분야로 정의된다. 간단히 말해서 기술은 적절하게 활용된 지식이다. 조지프가 콘텐츠 창업 전략을 활용해 특정 시장이나 인구 집단에서 오디언스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는 강점을 보이는 여러 지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 기술에 의지할 수도 있다.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졸업식 연설 동영상은 지금까지 조회수 3천만 회를 넘어서고 있다. 당시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and don't settle. 혹자는 잡스가 자신의 소신을 따랐다면 지금 우리는 그를 로스엘터스 사원에서 인기 많은 승려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의 생각은 다르다. 잡스의 열정은 선종 불교보다는 단순함을 향한 것이다. 잡스의 인생 전체가 단순함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이런 열정은 애플의 핵심 설계 구조까지 이어졌다. 잡스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회사, 제품 설계, 광고 등을 운영하는 방식 모두가 이것으로 요약된다. 단순하게 만들어라. 엄청 단순하게.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단순함에 대한 열정에 힘입어 성장했다. 그리고 사업가이자 투자자인 찰스 슈와브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무한한 열의를 가진 분야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콘텐츠 창업 모델에서 발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열정이야말로 콘텐츠가 성공하게 하는 내면의 에너지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창업가들은 몇 달씩 혹은 긴 경우 몇 년씩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은 보상이 따르리라는 기대를 품고. 간단히 말해서 콘텐츠 창업이 효과가 있으려면 항상 스위트 스팟에 대한 올바른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보지 못한다. 매튜 패트릭은 비디오 게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클라우스 필고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미셸 파는 화장할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 콘텐츠 창업에 있어서 열정은 엔진이 돌아가게 해주는 연료와도 같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콘텐츠라는 엔진은 돌아가지 못한다. 지금까지 콘텐츠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스윗스팟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스윗스팟은 단순히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잘하는가? 당신을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과 열정이 교차하는 당신만의 스윗스팟을 찾아라.